바쁜 하루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네, 오늘은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트럼프 2.0 시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외교 국제 통상 환경에 있어서 대변혁이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월 20일 워싱턴 DC 연방의 의사당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 미 역사상 두 번째 징검다리 대통령 취임식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워싱턴 DC가 지금 북극 한파로 영하 12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당 앞에 야외 무대가 아니라 의사당 이제 실내에서 열렸는데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는 트럼프의 취임 연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선언한 뒤에 나는 매우 단순히 이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다 라면서 집권 일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 모토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2.0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자, 이로써 외교, 국제통상,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이 첫 행정명령, 일렬의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첫 번째 행정명령은 국경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개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금 국경은 이제 멕시코 남바 국경을 맞대고 군대를 배치하고 여기에는 이제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조직과 해외 조직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물가를 낮추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이번 취임식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기부금이 쌓였는데요. 무려 2억 5천만 달러, 3,600억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2021년에 모금했던 6,200만 달러의 4배를 웃돌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글로벌 총수들 잇따라 기부하면서 관계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마크 저거버그, 메타 이 최고 경영자부터,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와는 앙숙이었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까지 100만 달러씩 기부했고, 예. 현대차도 이 1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현대차 그룹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금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이거 지금 이 야외 취임식을 염두에 두고 초청장은 22만 장을 배포했는데 지금 일단 의사당 실내로 취임식이 이제 축소되다 보니 취임식 참석 가능 인원이 22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미국 현지 같지만 지금 의사당 내 참석 못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9명이나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정부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간 사람은 지금 이 주한미 대사, 조현동 주미 대사 부부가 유일하고 여야 7명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이 초청은 받긴 했지만 이들 초청장은 대부분 미 의회에 배정된 입장권이어서 그나마 이제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하고 그리고 이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정도가 이사당 내 취임식과 그리고 이제 세 차례 거친 무도회가 있는데 이 무도회 동시에 초청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보통 이제 대통령 취임식하면 우리나라 취임식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초청장 개념이 그야말로 입장권 개념이라서 돈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일단은 돈으로 거래되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22만여 장이 이제 배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지상 최고의 정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20일 날 딱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행사는 지난 18일부터 그리고 다음 날 21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각종 이사당 내 취임식을 직접 보는 것에서부터 3번의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부터 다양한 이제 이벤트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질비해 있다 보니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행사는 국비로 진행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부금이 모여서 기부금으로 이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예. 글로벌 총수 기업들이 이제 잇따라 기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 정책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이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고 사업 업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제 이 연주를 대기 위해서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거고 예. 우리는 이제 정치 외교 공백이 장기화되다 보니 오히려 이제 이 정부보다는 민간 기업들이 경제 주체였던 주체로 나선 셈입니다. 예, 예. 뭐 그나마 이제 이 트럼프 장남과의 이제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이제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이제 가장 먼저 그 대열에 이제 이 서서 어쨌든 이제 민간 차원의 경제적 가구 역할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예.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예, 예. 아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특히 이 저희 뭐 기업 대표들이 많이 현지에 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2기가 우리 경제 또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어떻게 현실화가 될지 또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여쭤볼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나마 첫 번째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던 게 뭐냐? 과연 새로운 관세 정책 정말 시행할 것인가 여부였는데 예. 첫날 행정명에서는 빠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협상 카드로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우세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 규모가 557억 달러, 80조 원입니다. 네. 1년 전에 비해서 25%가 늘어서 사상 최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꼴 못 봅니다. 예. 아직은 외국 공백으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의 청구서를 아직은 받지 못한 상태죠. 그런데 이미 예고했던 대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 보편 관세 부과하고요. 특히나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60% 고율의 관세, 또 멕시코, 캐나다산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같은 이제 이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수출액은 최대 한 65조 원 가량, 총 수출의 7% 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뭐 고율의 관세가 이제 협상용 카드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편적 관세가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뭐 우리 경제는 부담입니다. 왜냐? 세계 교역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이제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장님, 그 보편 관세라고 하는 거는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현재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한 2.5%의 수입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제 적대국인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을 제외하고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것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편 관세 말고 그러면 개별 관세를 또 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은 뭐 슈퍼 301조, 무역 보장법 232조 각종 규정을 들어서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품목별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우리나라에게는 25%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이거 조금씩 그 뭐 협상용으로 쓰면서 그 목을 재울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은 발표는 안 했지만 조만간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25% 뗄 거야 이렇게 그 발표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인해서 무관세로 이제 수출하기로 약속한 국가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또 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1기 때도 한미 FTA를 개정하면서 철강과 자동차를 우리가 양보한 기억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4년간 이제 백악관을 비웠더니 지금 미국의 국간이 비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국간을 털어간 상위 8번째 국가로 이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제 그 정상 간 이 한국과 미국 간 정상 간 이제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연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백상.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어쨌든 이 무역 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미국으로 잘 팔리고 있는 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철강 이런 품목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워낙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미국이 많이 남는 것들 뭐 농산품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막 이런 걸 좀 사주면서 예. 이 무역 적자를 조금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걸 좀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예. 관세율은 우리 미국은 우방국들과 이제 뭐 나프타를 비롯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도 우방국이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무역이 를 해왔고요. 예. 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국가에 이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협상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미 관계가 경제뿐만 아니라 또 안보적으로도 워낙에 또 많이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FTA 어떻게 또 개정이 될지 또 개정은 될지 이런 것들도 추후에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